지난주 19일 리사이클 홀딩스 실적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해서 관련 내용 가볍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머지않아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될 증권오빠입니다. 작년 국내 시장 2차 전지 훈풍으로 인해 폐배터리 관련주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리사이클 홀딩스를 포함하여 폐배터리 종목에 투자를 한 서학 개미가 많습니다. 유튜브 이번 영상까지 총 26개 업로드하면서 리사이클 홀딩스에 관한 영상을 3개나 올린 만큼 그만큼 참 애착이 가는 종목입니다. 2년 전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되면서 슈드, 제피 등 배당주 또는 배당 ETF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성장주 종목을 포트폴리오 일부 채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급하는 리사이클 홀딩스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향후 달콤한 수익을 줄 멋진 주식이 될지 아니면 고만고만한 회사로 몰아갈지 시간이 해답을 주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멋진 수익을 안겨줄 회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닝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 간단히 짚어볼까 하는데, 혹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리사이클 홀딩스를 둘러싼 투자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2일 발표된 7,500만 달러 규모의 글렌코어와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 부라 그러죠. DOE인데 3억 7,500만 달러 대출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로체스터 허브 공장의 점진적인 공사 재개 검토, 그리고 작년 실적 발표 등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로체스터 허브 공장이 작년 10월 말 공사 중단이 되면서 리사이클 홀딩스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는 결국 자금의 부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글렌코어의 긴급 수혈로 인해 급한 불은 껐지만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아무튼 글렌코어가 리사이클 홀딩스의 우호적인 협력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전략적 투자 이전에 지난 2022년도에도 2억 달러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의 국내 회사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합산 500억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겠죠. 어찌됐든 글렌코어의 7,500만 달러 선순위 전환 사채 이슈로 인해 지난 3월 12일, 13일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터치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줬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최근 잠잠했던 회사 소식이 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렌코어의 7,500만 달러 전환 사채로부터 작년 실적, 그리고 어닝콜 등 간만에 홈페이지 활기가 넘쳐났는데 주가도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죠. 랭코어 자금 조달로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완하겠다는 이번 투자는 7,500만 달러의 선순위 전환 사채입니다. 만기는 5년인데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근거는 총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사이클 홀딩스 유동성 개선의 포괄적인 검토, 즉 리뷰를 하겠다는 것과 둘째, 리사이클 홀딩스 스포크와 허브 공장에 대해 지원한다는 목적인데 글렌코어는 리사이클 홀딩스 허브 공장이 필요한 블랙매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향후 동반 성장 관점에서 보면 22년과 이번 전환사채 투자가 충분히 수긍이 되는 대목인데요. 셋째는 향후 자금 조달을 위한 임시 단계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미국 에너지부 3억 7,500만 달러 대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래코 전환 사채가 약 1,000억 규모, DOE의 대출이 승인난다면 약 5천억 정도 자금 수여를 할 수 있기에 중단된 로체스터 허브 공장의 공사 재개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리사이클 입장에서는 DOE 대출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블랙매스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년 2218톤에서 22년 4416톤, 작년 6825톤으로 증가되고 있기에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만 늘었는 매출액만큼 매출 원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2023년 실적 잠시 리뷰해 보겠지만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폭보다 매출 원가의 상승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리사이클 홀딩스 작년 순손실은 22년 대비 약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블랙매스의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막대는 북미와 유럽 배터리 캐파를 표시한 부분인데 작년까지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고 2030년경에는
폭발적인 상승 전망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분들 대부분이 2030년경에는 분명 될 것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태동되었고 개화가 된다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의 주가 역시 반응을 보일 테고 거기에 더 나아가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수에도 기대할 수 있기에 오늘날 리셀 홀딩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북미와 유럽 지역의 리사이클 홀딩스의 스포크와 허브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먼저 스포크는 녹색 톱니바퀴로 표시된 지역인 애리조나, 엘라베마, 독일 1호 라인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온타리오는 운영 중지, 뉴욕은 운영을 할지 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는 프로젝트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허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리셋 홀딩스 주가의 주범인 로체스터 허브가 공사 중지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처리를 스포크, 후처리를 허브라 칭하는데 전처리는 폐배터리를 분쇄해서 블랙매스라는 니켈, 망간 등의 혼합물을 추출하는 과정인데 리사이클 홀딩스의 스포크는 풀 패키지라 해서 폐배터리를 소량으로 분해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배터리 그 자체를 분쇄 가능한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타 업체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매출 원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 상세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이런 전처리에서 나온 블랙매스를 니켈, 코발트 등을 회수하는 재련 공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후처리에서 나온 광물들을 제 가격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향후 리사이클 홀딩스가 되었던 아님 다른 폐배터리 업체가 선도 위치를 가지던 미래 시점의 광물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 작년 실적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매출은 늘었는데 아직은 그게 전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딱히 언급할 내용 자체가 크게 없어요. 매출액은 183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억 기록했고 앞서 언급한 매출 원가는 22년 대비 48%가량 증가한 8,180만 달러. 자연스럽게 작년 순손실은 1억 3,8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억인데 현재 리사이클 홀딩스 현재 시총이 2천억 후반임을 감안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찔하긴 합니다. 아울러 2억 달러 규모의 셀프 오퍼링을 발표했는데 이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주 발행하겠다는 유상증자입니다. 2억 달러면 현재 리사이클 홀딩스 시총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유상증자 시 리사이클 홀딩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리사이클 홀딩스 측에서도 이 에너지부의 대출 부결로 인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도래된다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자구책이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실탄은 뭐 달갑진 않습니다. 로체스터 허브를 멋지게 완공하고 제2의 허브 공장을 위해 발행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평가는 소소합니다. 악재를 여겼다면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이 지금 새벽 1시 34분, 지금 20%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셰프 올포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어요. 네, 아무튼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한 현재 계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가벼운 이야기 잠시 해볼까 합니다. 글렌코어의 투자 결정으로 인해 0.5달러 전후로 주가 움직이던 리사이클 홀딩스 주가는 큰 폭의 상승 기록했다가 오름폭의 3분의 2 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조건을 보게 되면 상장된 회사의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평균 종가 1달러 미만으로 움직이게 되면 1차 통보를 받게 되는데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30일 리사이클 홀딩스는 이 1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주가 회복을 못하면 또 6개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마저도 충족을 못하면 상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 병합이라는 꼼수가 있기에 개인적으로 상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 지경이 되면 뭐 상패와 다름없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겠죠. 주식 격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은 분명 블루오션입니다.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기업 대출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작년 말 포스코와 현대차에 근무하는 2차 전지 및 전기차 담당 연구원 몇 분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 물어보니 언젠가는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리사이클 홀딩스가 그 선두주자로 나서길 바래 봅니다. 작년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영상으로 리사이클 홀딩스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주가와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장기간 모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고 조금씩 모아가던 찰나에 이 사단이 발생했는데 흔들림은 있었으나 그때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19일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제 평단을 잠시 복구하긴 했으나 별 생각은 사실 없더라고요. 올라가니까 뭐, 좀 올라가네? 평단 복구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가 하락하니 뭐 그런갑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 주식수 증가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리사이클 홀딩스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머지않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주가 회복하는 리사이클 홀딩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